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고 훤칠하게 잘생긴 박선비가 살았습니다. 박선비의 학문은 무척 뛰어났으나 그동안 운이 없어 벼슬을 못하고 있었지요. 박선비가 과거를 볼 때만 되면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신다거나 꼭 우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선비는 벼슬도 못하고 어느덧 노총각이 되고 말았답니다. 어머 얘, 저기 박선비 아니니? 그러게 박선비님은 어쩜 저리 잘생기셨을까? 혼인은 말고 연애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연애는 하고 싶은데 혼인은 하기 싫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넌 그것도 모르니? 만에 하나 박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데 밤거충이 된 박선비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어? 넌 벌써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구나? 내게도 박선비님은 상상 속 봉황새와 같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새 말이야. 아서라 아서. 내가 박선비와 혼인은 안 해도 다른 년이 박선비와 만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지. 마을 처녀들은 박선비를 보며 말들이 많았습니다. 섣불리 혼인했다간 평생 반거충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남이 박선비를 차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선비는 마을 처녀들에게 남주기는 싫고 혼인은 꺼리는 계륵 같은 사내였지요. 하지만 정작 박선비 자신은 마을 처녀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좋아하는 처녀가 없는 건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처녀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현감이 새로 부임하여 오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무척 촐싹대고 사고뭉치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얘 복심아 또 어디 가는 것이야? 새로 이사 왔으니 마을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어머니. 제발 이 마을에서는 사고 좀 치지 말고 조용히 좀 살자꾸나. 너 때문에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조바심이 난단다. 알았어요,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어요. 새로 부임한 현감의 딸 복심이는 새로 이사온 마을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물 맑은 개울도 있었는데 백로도 쉬어갈 만한 곳이었지요.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곳이라면 사랑하는 낭군님을 만나 평생을 함께 살아도 되겠어. 그렇게 복심이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창 구경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웬 선비 하나가 유유자적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멀리서 봐도 후광이 빛나는 것이었지요. 발은 땅을 밟지도 않는 듯 사뿐사뿐하였고 흩날리는 도포자락은 마치 하늘에서 신선이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복심이가 선비에게 홀려 멍하니 보고 있는 사이 어느새 선비는 복심이를 지나 저만치 가버리고 말았지요.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복심이는 멍하던 정신을 이내 차리고 박선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헌데 박선비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심이는 달려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 마을에 어제 이사 온 이복심이요. 보아하니 마을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는데 마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심이가 재차 말하자 박선비는 살짝 한번 뒤돌아보고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어찌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들은 채도 않는단 말이오. 이게 무슨 경우요? 복심이가 재차 말을 걸어보았어도 박선비는 대꾸도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었지요. 아니, 사람이 어찌 저리 예의가 없단 말인가. 마을에 처음 이사 온 사람에게 소개 좀 해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란 말이던가. 복심이는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도 한 미모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 오자마자 사내에게 한 방에 까인 것이니 자존심도 무척 상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복심이는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 사람이 밉지는 않았지요. 훤칠한 데다 학식까지 있어 보이니 한마디로 요즘 말하는 존잘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심이는 박선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것이었지요.
복심이는 웬 모르는 사내에게 까이고 집에 돌아와 자려고 눈을 감으니 그 사내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본 그 사내는 누구일까? 어쩜 그리 훤칠하고 믿음직스러운 것이야. 사내 뒤에서 빛나던 후광, 그리고 무뚝뚝하지만 믿음직스러운 그의 모습에 복심이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날을 샌 복심이는 이른 아침 일찍 박선비와 처음 만났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선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박선비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이고 이름도 모르다 보니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복심이는 박선비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하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않으니 애가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박선비가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심이는 박선비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오늘은 내 꼭 할 말이 있으니 내게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지요. 그러자 박선비는 복심이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뒤돌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심이도 이번만큼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심이는 박선비 앞으로 달려가 길을 막고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못 가시오. 오늘은 대화를 하지 않고는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오. 두 팔까지 벌려 박선비 가는 길을 막자 그제서야 박선비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게 할 말이 무엇이오? 박선비의 입이 열리자 복심이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었지요. 저는 이곳 마을에 며칠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헌데 이사 온 첫날에 선비님을 뵈었지요. 그러시오. 그럼 내가 어찌해드리면 되겠소? 저는 이 마을이 마음에 쏙 든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러니 선비님께서 제게 마을을 소개해 주시지요. 그거면 되겠소.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비는 복심이를 데리고 다니며 마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을이 처음 생긴 이야기와 마을에 있었던 커다란 일들에 대해서 모두 말해 주었지요. 이제 되었소. 난 이제 가보리다. 성함과 집이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난 박선비라 하오. 그리고 집은 마을 끝 외딴 작은 초가집이요. 오늘은 참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이 마을이 더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박선비가 돌아가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 복심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박선비는 겉보기와 다르게 예의 바르고 무척 친절도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복심이는 가슴까지 설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심이는 박선비가 너무너무 좋아진 것이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니 복심이는 박선비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심이는 박선비 집을 찾아갔지요. 계시어요? 리시오. 아니 이곳까지 어인일이시오. 저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과인데 조금 가져와 봤어요. 입에 맞으면 좋겠네요. 고맙소. 그럼 잘 가시오. 박선비는 한과만 받아 방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심이는 그런 박선비가 서운은 하였지만 그래도 한과를 받아준 박선비가 고마웠지요. 그렇게 박선비의 얼굴을 본 복심이는 가슴이 너무 설레이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심이는 박선비를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복심이는 다음날 일찍 또 박선비를 찾아갔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요? 이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피곤하실 때마다 드시는 홍삼인데 박선비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내겐 너무 과하오. 그러니 가지고 돌아가시오. 박선비는 또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져온 홍삼을 받지도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심이는 화도 나고 오기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네, 잠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심이는 신발을 벗고 박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방 아랫목에는 늙은 노모가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것이오? 어찌 불쑥 들어온단 말이오?
어머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네 신지는 모르오나 우리 아들 찬이를 찾아왔는데 이 몸이 일하나 접대를 못해드리니 너무 미안하구려. 아니에요, 어머님. 저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내가 늙어서 그런 것이요. 내가 얼른 가야 우리 찬이가 고생을 덜할 텐데 나 때문에 과거 공부도 못하고 그림쟁이가 되었다오. 그러니 이 어미가 짐이 되어 미안할 따름이구려. 어머님 그런 생각일랑 마셔요. 박선비님도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실 것이에요. 복심이는 박선비의 처지를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든 어머님을 돌보느라 과거 공부도 못하고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어머님도 박선비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이때만 해도 그림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그림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 쌀독은 텅텅 비어있고 당장 저녁 때울 끼니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심이는 박선비의 상황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든 어머님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고 어머님의 약값과 식량을 벌기 위해 그림을 택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선비는 한가롭게 여인들에게 관심을 둘 여유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비는 복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여인들에게도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박선비가 왜 말이 없고 무뚝뚝한지 알고 난 복심이는 박선비의 속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있어도 복심이는 그 속을 알고도 남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심이는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박선비 생각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태어나 이렇게 가슴이 아리고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이후로 복심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음식을 챙겨 박선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선비 어머님께는 약재를 사다 매일같이 다려드렸지요. 아니 저녀는 위길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박선비 집을 찾아간단 말이여. 그러게. 처음 보는 얼굴인데 박선비가 어디서 데려온 처녀가 아닐까? 마을 처녀들은 박선비 집 밖에서 복심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심이가 박선비 집을 나올 때까지 지키고 서서 기다렸지요. 아니 위길래 박선비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닌단 말이여.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묻는 것이요? 우린 어려서부터 박선비와 같이 자란 동무들이여. 그러니 우리 허락 없이는 박선비를 만날 수 없어. 동무라는 이유로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 그러니 내일에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시오.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나 다시 한번 박선비 집에서 나오다 걸리면 그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여. 복심이는 황당해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혼인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고 그저 동무라는 이유로 못 만나게 한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지요. 마을 처녀들이 박선비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복심이는 마음이 왠지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복심이는 박선비를 따라 나섰지요. 아니 왜 따라오시는 게요? 박선비님이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시는지 모든 게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장까지 따라온단 말이요. 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박선비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가는 서책방으로 들어가자 곧이어 복심이도 따라 들어갔지요. 어디 보자. 이건 돈을 몇 푼밖에 받을 수 없을 것 같소이다. 한 냥도 안 되겠소이까? 이미 박선비 그림은 살만한 사람은 모두 산 것 같소이다. 그러니 특별한 그림이 아니면 살 사람이 없소이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복심이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 제게 파시지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림들 중에 이렇게 사물을 섬세하게 표현한 그림은 처음이요. 제가 열량을 내겠습니다. 그러자 서책방 주인이 복심이를 옆눈질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로 보이는 사람이 그림을 사겠다고 하자
서책 방 주인이 서둘러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 열량 내가 내게 쏘이다. 그러니 어서 내게 주시구려. 그리하여 박선비는 그림을 열량에 팔았습니다. 평소 많이 받아봐야 한두 냥밖에 안 되었는데 복심이가 옆에서 거들자 열량씩이나 받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서책방을 나온 두 사람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서책방 주인이 다시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박선비가 복심이의 손을 잡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복심이는 심장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지요. 복심이는 뛰면서도 자신의 손을 잡은 박선비의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박선비가 자신의 손을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손이 다 아플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복심이는 아파도 좋으니 계속 잡고 달렸으면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무척 차갑게만 굴던 박선비가 자신의 손을 잡고 뛰고 있으니 복심이는 뛰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터져버려 남아나질 않을 것만 같았지요. 복심이는 기쁘다 못해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을 해도 두 마디 이상을 하지 않던 박선비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복심이는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된 것 같소. 서책방 주인도 이곳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요. 한참을 달려 어느 인적 없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박선비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박선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붉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그림은 어디서 배웠나요? 저도 그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으나 아버님이 그림을 좋아하셔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정말 좋은 그림이었어요. 허허, 그러시오. 그리 말해 주시니 고맙소. 그날은 두 사람 모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박선비도 복심이도 모두가 기뻤지요. 그렇게 꽃들이 만발한 벌판을 박선비가 앞서가고 복심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선비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복심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그를 보면서 복심이의 가슴은 박선비로 꽉 차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복심이는 달려가 뒤에서 박선비를 버락 안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찌 그러시오. 보는 눈이 많소이다. 저는 누가 본들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러고 잠시만 있게 해주세요. 복심이는 박선비를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지요. 요새 내가 웬 사내하고 놀아난단 이야기가 들리더구나.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해보거라. 집에 돌아온 이 아버지가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모하는 선비님이 있습니다. 아니,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연모하는 사내가 있다는 것이냐? 정말이어요, 아버지. 그분은 효자인데 심성도 착해요. 듣기 싫구나.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거라. 내 신랑은 한양에서 벼슬하는 사람으로 이미 정했단다. 그러니 집밖 출입을 삼가고 조신하게 있거라. 혼인할 사람이 정해졌단 말에 복심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밖 출입을 금지당해 박선비를 볼 수 없게 되니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하지만 복심이는 박선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심이는 아버지 몰래 집을 뛰쳐나와 박선비를 찾아갔지요. 박선비가 집에 없자 복심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산중턱에 이르자 때마침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복심이는 비를 맞으며 박선비를 찾아 뛰었습니다. 그러자 저만치서 박선비가 비를 맞으며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비 맞고 달려온 박선비는 복심이를 보자 복심이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다 보니 어느 작은 동굴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동굴 속으로 비를 피한 두 사람은 젖은 옷에 물기를 짜내었습니다. 박선비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떠나줄 수 없을까요? 물론 어머님 모시고 말이어요. 아니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저랑 멀리 떠나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쉽지가 않소. 복심이는 박선비를 벌악 안았습니다. 그리고 박선비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고 있었지요. 그러자 복심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너무 구슬피 울고 있으니 박선비도 복심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이었지요. 한창 젊디 젊은 나이에 처음으로 이성을 품에 안게 된 두 사람은 불타오르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이 비에 젖어 속살도 모두 보이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리 큰 것은 무엇이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요? 남자의 것을 처음 본 복심이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어느새 한 몸이 되었지요. 소낙비 내리는 어느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은 첫사랑 첫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어본 황홀한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불같이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복심이는 박선비 가슴에 안겨 있었습니다. 박선비의 품은 너무도 따뜻하고 좋았지요. 그렇게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관졸들을 데리고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너는 내가 외출을 금지했거늘 어찌 또 밖으로 나온 것이냐? 아버지, 저는 박선비님을 연모합니다. 그러니 혼인은 박선비님과 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이미 혼사가 정해졌는데 내가 이러고 다니는 것을 사돈께서 알면 뭐라 생각하겠느냐? 여봐라, 저 박선비를 잡아다 곤장 20대를 치거라. 이미 정혼자가 있는 여인을 꼬드겨냈으니 이는 곤장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복심이는 집으로 끌려가고 박선비는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맡게 되었지요. 이제 방문까지 걸어 잠긴 방에서 복심이는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심이의 두 눈은 항상 퉁퉁 부어 있고 먹지도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변소에 간 복심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형조에서는 나라에 바칠 세금을 지나치게 탄로하자 지방의 관청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탈관직되거나 정도가 심해 옥살이를 하는 관리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요. 어서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세금을 탈루한 증자가 명백하거늘 어찌 계속 발뺌을 한단 말이냐? 이보시오 형조정랑,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하지 않소. 육방들이 한 일을 내가 뒤집어 쓴 것이요. 아니 이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육방들은 내 놈의 수하들이 아니냔 말이다. 어찌 고을 현감이 육방들이 하는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냔 말이야. 여봐라, 이자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주리를 틀거라. 복심이 아버지는 국세를 탈루한 혐의로 형조에 끌려와 문초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명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다 보니 고신도 무척 가혹하였지요. 이미 내가 있는 고을에서는 나라에 바쳐야 할 세가 수년 동안이나 5알이나 탈루된 증거가 명백하다. 그러니 더 이상 버텨봐야 자네만 힘들 것이야. 복심이 아버지가 끝까지 자복을 하지 않자 형조의 신문관들은 죽여서라도 자복을 받아낼 기세였습니다. 이보시오 좌랑, 형조 판서께서 이자를 데려오라는 명이시오. 아니, 형조 판서께서 어인일로 이자를 부르신단 말이오. 네, 그것까지는 모르네. 형조 판서께서 직접 신문하신다 하니 어서 데려오기나 하기나. 그러지요, 정랑. 대감 말씀하신 자를 데려왔습니다. 이자가 충청도 안현마을의 현감이더냐? 그렇습니다, 형판나리. 그렇다면 내 이자를 직접 신문할 터이니 모두들 나가 있거라. 과거 시험을 치르고 장원으로 급제한 박선비는 어느덧 형조의 판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날 알아보시겠소? 글쎄요, 어디서 뵌 적은 있는 것 같으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10년 전 복심낭자와 같이 있다가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은 박선비요. 아니, 그렇단 말이요. 그대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오를 줄은 내 미처 몰랐소. 이 사건은 사또 몰래 육방이 저지른 것이 포착되었으니 내 다시 조사하라 이를 것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내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소. 그것이 무엇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듣기론 복심낭자가 한양으로 시집갔다 들었소. 헌데 한양 양반집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조사를 해보아도 복심낭자는 그 어디에도 없더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요? 아, 그게 사실은 말이요. 혼례 전에 복심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오. 아니 사라졌다니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혼례 며칠 전 변소간 복심이가 돌아오지를 않았다오. 혹시 변통에 빠졌나 하고 모두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소. 이후로 전국의 사람을 풀어 찾아봤지만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소이다. 그 바람에 애미는 병석에 들어누운 지가 오래되었소. 나도 복심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오. 그때 박선비와 혼례를 올리고 싶다는 복심이를 내가 막지만 않았어도 일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게 내 불찰이요. 복심이 아버지는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형조가 들썩일 정도였지요. 박선비는 복심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뛰쳐나갔다면 여인의 몸으로 어디선가 힘겹게 살아가야 할 텐데 곱게 자란 복심이가 과연 잘 살아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요. 아버지 현감이 사람을 풀어 모두 찾아봤다 하니 박선비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없었지요. 실은 박선비도 복심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내색도 할 수가 없었지요. 곱게 자란 복심이를 데려다 고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에게 복심이를 데려올 용기도 없었지요. 자신을 사랑했기에 혼인 전에 도망친 복심이 생각에 박선비는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고통스러웠지요. 설마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박선비는 문득 첫사랑을 나눈 동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비는 말 타고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창 달리다 보니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랑 첫 경험을 갖게 된 날도 소낙비가 내렸었지요. 한참을 비를 맞으며 달리고 달려 동굴에 도착해 보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몰골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으나 복심이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웬 꼬마 거지도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복심낭자가 아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복심이는 박선비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박선비의 얼굴을 만져보는 것이었지요. 복심이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복심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지요. 서로를 품에 안은 두 사람은 있는 힘껏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박선비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혀있는 몇 개월 사이 어머니는 세상을 뜨고 말았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마친 박선비는 다시 과거 공부에 몰두하였답니다. 누군가 집을 비울 때마다 쌀독을 채워놓는 바람에 박선비는 공부를 지속할 수가 있었지요. 박선비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쌀독을 채워놓는 이가 복심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두 사람은 10년 만에 재회를 하였습니다. 눈물만으로는 벅찬 감동을 다 표현할 수도 없었지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시어요? 옆에 있던 거지아이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너의 아버님이셔. 박선비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딱 한 번의 첫사랑이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디 보자꾸나. 이 녀석 애비를 닮아 무척 잘생겼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동냥을 하면서 동굴에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10년이나 흘러갔지요. 하지만 박선비만을 사랑했던 복심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 다하여 집으로 돌아가면 다른 사내의 부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뱃속에 아이를 베고서도 복심이는 힘든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비와 아름다운 첫사랑을 나눈 꽃,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 동굴에서 살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10년 만에 상봉을 가진 세 사람은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상봉을 마쳤지요. 박선비는 복심이와 아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혼례를 치렀지요. 아버님 절 받으시지요. 아닐세, 절은 내가 해야지. 어찌 하늘같이 높은 사람에게서 내가 절을 받을 수가 있겠나. 그리고 날 용서해 주게. 나 때문에 자네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두 사람이 10년을 떨어져 살았으니 이 죄를 어찌다 갚을 수가 있으랴. 내 남은 인생을 반성하고 반성하면서 죄값을 달게 받겠네. 박선비는 복심이와 아들 창룡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해준 사랑을 넘치게 주었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복심이는 박선비를 항상 불러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그 큰 물건 좀 오늘도 보고 싶어요. 어서요, 어서.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